안녕하세요. 샌드위치 잘 파는 남자 생코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저희 가게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육회 들기름 메밀면인데요. 언제나 그렇듯 앞에 화면에 보이는 재료들은 모두 육회 들기름 메밀면에 들어가는 재료들이고요. 재료들 하나하나 어떤 재료를 구매하는지, 얼마나 넣는지 제가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숙지하셔서 매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회 들기름 메밀면을 하기 전에 관련 기구들이 있는데 그걸 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요겁니다. 바로 거름망이랑 스댄 통인데요. 이거는 제가 링크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매하시면 되고요.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메밀면이 필요할 거고요. 육회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상추, 치커리 깻잎, 그 다음에 김가루, 이렇게 김가루, 그 다음에 적채, 계란, 이렇게 하면 재료가 끝이 납니다. 그럼 바로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가장 궁금하신 게 메밀면 어떤 거 쓰시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많은 종류의 메밀면을 써봤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장님들께서 쓰시는 게 이 면사랑 제품입니다. 면사랑 제품에서도 뭐 프리미엄이 있고요. 그 메밀면 함량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다른데 보통 10%나 10.5% 메밀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메밀면 한 블럭을 저희는 사용하고 있고요. 각 가게의 그 용기 사이즈에 따라서 메밀면 양을 이렇게 보시면 반 개로 부셔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 개를 쓰셔도 되고, 저희는 1500짜리 크라프트 용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블럭을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작에 앞서서 또 소스들을 좀 제조를 해야 되는데요. 육회 들기름 메밀면에 들어가는 소스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린펠로우 로직스라는 물류에 들어가 있는 저희 전용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들기름 메밀면 소스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에 보면 제조 방법이 1번, 2번, 3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용 전 침전물과 골고루 혼합하여 사용하세요. 많이 흔들고 쓰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2kg 단인데 1kg당 노리 후리가케 200g을 섞어 쓰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후리가케는요, 반드시 이 제품으로 쓰시면 되고요. 보통 인터넷 최저가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삶은 메밀면, 그냥 메밀면 아닙니다. 삶은 메밀면 180g당 2번에 있는 섞은 소스를 30g씩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걸 제가 직접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하기 앞서 이 소스는 거의 기름이 반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격하게 흔든 겁니다. 이렇게 격하게. 그 다음에 이 소스통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소스통이고요. 보통 500ml 소스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1kg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약식으로 이 소스통에 만드는 게 가장 편해서 가게에서 실제로 만드는 방법은 이 메밀면 소스 200g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후리가케 70g을 넣고 흔든 다음에 다시 200g을 넣으시고 다시 흔들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울을 켜고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0점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200g을 담아주세요. 소스는 반드시 쓰시기 전에 많이 흔드셔야 됩니다. 212g이 담겼고요. 이따가 12g 빼고 담겠습니다. 그 다음에 0점을 잡고 후리가케 70g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후리가케도 쓰시기 전에 이 아랫부분에 가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섞어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입구를 이렇게 얇게 만든 다음에 70g을 부을게요. 원래는 깔때기에 저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깔때기가 없어서 그냥 천천히 붓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딱 정확히 70g이 담겼죠? 그 다음에 바로 넣으시면 소스가 넘칠 수가 있어서 반드시 한번 섞은 다음에 다시 나머지 200g을 넣으셔야 됩니다. 뚜껑을 닫고 앞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손가락으로 막은 다음에 흔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섞일 거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다시 메밀면 소스를 흔든 다음에 나머지 200g 188g을 넣겠습니다. 아까 12g 초과했으니까요. 꼭 정량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188g인데 6g 더 넣었네요. 네, 꼭 정량을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다시 흔든 겁니다. 다시 흔들면요, 이런 식으로 소스가 나와요. 이 소스를 만약에 냉장 보관할 시 이게 또 소스층이 나뉘는데 위에는 기름이 살짝 뜨는데 기름이 꽤 많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거의 요만큼은 후리가케로 남을 거고요, 요만큼이 기름층이 될 건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들기름 메밀면 소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스가 두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요. 다시 다이소 소스통 두 개를 갖고 와서 하나는 요 소스입니다. 저희 육회 소스인데요. 이 육회 소스는 마지막에 육회가 올라가고 그 위에 살짝 드리즐하는 형식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미리 한번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사용하기 전에 격하게 흔드셔야 돼요. 격하게. 그 다음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격하게 흔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담아 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야채 위에 뿌리는 저희 참깨간장 소스예요. 이거는 야채랑 먹을 때 굉장히 맛있는 드레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수제 드레싱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또 맛있습니다. 이것도 흔들어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닫고요. 이렇게 하면 육회 들기름 메밀면에 들어가는 총 3가지의 소스가 완성이 되고요. 첫 번째 만든 들기름 메밀면 소스, 두 번째는 육회 위에 뿌리는 비밀 육회 소스, 마지막 세 번째는 야채 위에 뿌리는 참깨간장 소스입니다. 이건 제가 이따 뿌릴 때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옆으로 놔둔 다음에요. 이제는 기본 재료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울을 준비하고요. 각각 야채는 몇 g씩 들어가는지 저랑 확인을 하실 겁니다. 저희는 1500cc 크라프트 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샐러드나 포케는 양상추 양이 약 110g 정도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육회 들기름 메밀면은 면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야채를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몇 g이 들어간지 한번 저랑 볼게요. 0점을 잡고 야채를 넣습니다.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샐러드랑 포케랑요. 양상추랑 치커리를 넣을 거예요. 110g이 아닌 들기름 메밀면 한 90에서 100 정도 넣으시면 돼요. 95 정도 지금 넣었고요. 이거보다 좀 덜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치커리는 좀 듬성듬성 보이게, 듬성 보이게만 넣으시면 돼요. 한 10에서 15g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15g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를 넣는데요. 딱 넣으시면 반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원. 또 반원 한쪽은 면이 들어갈 거고요. 반원 반대쪽은 나머지 재료들이 들어갈 건데 딱히 위치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6시 기준으로 적채를 먼저 넣고요. 적채는 한 반줌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반줌 정도요. 보통 15g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계란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깻잎 슬라이스, 깻잎을 그냥 슬라이스 채로 자르시고 한 반줌 정도, 몇 그램 들어가는지 볼게요. 한 5g 정도 넣으시면 돼요. 깻잎은 5g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날치알을 넣어 줄 건데요. 날치알은 꼭 필수 재료까지는 아닙니다.
또 간혹 손님들 중에 날치알을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래서 미리 날치알을 넣으면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날치알도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날치알 양은요, 보통 가게에 있는 다 이 플라스틱 스푼이 있잖아요. 여기에 한 스푼, 가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스푼 정도, 이 정도를 제가 그람수로 한번 재볼게요. 이 정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한 10g 정도 담기네요. 한 10g 정도만 넣어주셔도 확실히 색감으로도 되게 예쁘고요. 드실 때 좀 톡톡 터지는 그런 식감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날치알은 가장 많이 쓰는 제품으로는 이 독림 제품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공간에 이 김가루를 넣으면 되는데, 김가루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면을 넣고, 왜냐하면 면에 파묻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가루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되면 메밀면 세팅이 완성이 되고요. 보통 주문 받기 전에 이런 식으로만 세팅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냉장 보관을 하시고,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냉장고에 쌓아놨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면을 삶고 육회를 올리고 나가면 조리가 끝이 납니다. 이제 그 과정을 말씀드릴 거예요. 실제로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뚜껑을 여시고요. 잠깐만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놓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스텐망에 이 거름망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 거예요. 보통 가게에는 다 온수 디스펜서가 있잖아요. 뜨거운 물을 넣으시면 되고요. 제가 미리 뜨거운 물을 담아놨습니다. 그냥 뜨거운 물 쓰시면 돼요. 뜨거운 물 넣으시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면이 잠기게끔만 넣어주시고, 타이머로 약 2분에서 3분 정도 타이머를 맞춰주시고요. 타이머를 안 맞추실 거면 이렇게 면을 넣는 순간 이런 집게로 살살살살 좀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어주면 더 빨리 익어요. 그래서 굳이 막 면을 끓여서 삶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스텐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메뉴가 너무 잘 돼서 면 나갈 일이 너무 많다면 해면기를 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해면기는 이것보다 물이 계속 끓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익고요. 한 가지 단점으로는 좀 여름에 실내 온도가 많이 더워진다는 점, 그것 빼고는 뭐 단점이 없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해면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해면기는 또 비싸요. 구매하시면 거의 뭐 30만원 40만원 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두 개를 사게 되면, 이것도 제가 딱 조합을 맞는 거를 찾은 거고요, 두 개에 한 3만원도 안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면이 익으면 싱크대에 가셔서 차가운 물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위에 차가운 물로 헹궈 주시면 돼요. 저는 찬물 샤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좀 차가운 물로 찬물 샤워를 해주시고 물이 빠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이 삶아지는 동안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볼을 하나 준비하셔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들기름 메밀면 소스 있죠? 저희는 그 메밀면 한 블럭 기준 대비 50g을 넣습니다. 50g. 50g을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 이거는 저희 가게 기준 용량이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입맛에 맞게 조금 짜다 싶으면 덜 넣고, 싱겁다 싶으시면 더 넣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찬물 샤워가 완료된 이 메밀면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장갑을 끼시고 위아래로 이렇게 섞어주세요. 엄청 고소한 들기름 향이 올라올 거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꼼꼼하게 어느 하나 안 섞이는 곳이 없도록 잘 섞어 주시고요. 실제로 이 메뉴는 만든 데까지 3분이면 충분합니다. 3분이면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메뉴이기 때문에
메뉴 추가하면 굉장히 좋고요. 아까 제가 세팅한 기본 세팅 반, 나머지 반은 제가 면 공간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저만의 비법인데, 면을 넣기 전에 이 남은 반원에 있는 야채 부분 있죠. 이 야채 부분에 아까 준비한 이 참깨간장 소스를 드리즐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처음 이 메뉴를 출시했을 때는 이 참깨간장이라는 드레싱을 따로 나갔는데, 굳이 따로 나가니까 뭐 드레싱 용기 값도 나가고 또 실제로 먹는 양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야채 위에 뿌려보니까 오히려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뿌린 반에다가 이 면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꽤 면의 양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1500짜리 크라프트 용기인데도 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반 놔둬주시고, 아까 이쪽 부분이 김가루 부분이었잖아요. 그 김가루를 지금 넣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 김가루를 집게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김가루는 보통 제가 넣어보니까 1~2g?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김가루가 굉장히 비쌉니다. 김가루 저희는 어떤 거 쓰냐면 이 제품 쓰고 있어요. 이 제품. 이 제품은 식봄이라는 어플에서 구매하시면 가장 저렴한 것 같아요. 최저가로. 이제 중앙에 육회를 올릴 건데요. 육회를 쓰시기 전에 항상 핏물을 제거해 주시고 육회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펼쳐주세요. 동그랗게 펼쳐주시고요. 펼쳐주셔야 양이 많아 보입니다. 같은 양을 넣더라도 펼쳐서 넣는 게 팁이고요. 그 위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육회 소스, 이것도 쓰시기 전에 항상 흔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름층이 많기 때문에 항상 흔들고 쓰셔야 됩니다. 뿌릴 때는 우리 샌드위치 드리즐 하듯이 하시면 되고요. 이 윗부분부터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는 겁니다. 너무 많이 안 뿌셔도 돼요. 이 소스 자체적으로 달기 때문에 좀 듬성듬성 조금 넓게 드리즐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를 면과 육회 위에다가 살살살살 뿌려주시면 육회 들기름 메밀면이 끝이 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메뉴 추가해 보시면 굉장히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가게에서도 이 메뉴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메뉴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옵션에다가 이 메밀면 옵션을 따로 만들어서 메밀면만 나갈 수 있게 해도 좀 추가적인 부수입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맛 같은 경우에는 쓰고 계신 사장님들이 느낀 후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또 많은 고객분들도 정말 맛있다고 리뷰에 남겨주시니까 한번 도전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샌드위치 샐러드 업종에 계신 사장님이시라면 저희 그린펠로우 로직스라는 물류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재료들이 인터넷 최저가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식빵 같은 경우에 뉴욕 샌드위치 식빵 기준으로 뭐 인터넷 최저가가 3,300원부터 500원 이상 형성되어 있다면 저희는 한 줄에 2,850원이고요. 그리고 그 동원, 단호박, 감자, 고구마 샐러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것도 동원 PB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리코타 치즈, 아니면 모짜렐라 치즈, 또 칵테일 새우 등등 저렴한 제품이 굉장히 많으니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라도 사장님들이 꼭 가입하셔서 좀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원 물류에 가입하게 되면 오늘 소개시켜드린 모든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나는 조금 급하다, 빨리 이 메뉴를 추가하고 싶다 싶으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동원 물류 가입될 때까지만이라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700명 가까운 사장님들께서 많은 소통과 교류하고 계시고요. 좀 노하우라든지 정보 같은 것도 많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비 사장님분들이나 사장님이시라면 꼭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